안녕하십니까, 문주입니다. 저녁 식사들 하셨습니까? 자, 오늘 시장 상당히 안 좋았죠. 하지만 이런들 저런들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는 가겠습니다만은 저희들처럼 단기 트레이닝 하는 사람들은 큰 부담이 없는 시장이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조심을 좀 하고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십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애널리스트들이나 저명한 학자들, 수많은 경제학자들, 세계적인 유수의 기업 분석가들이 아직도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쓸데없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좀 더 집중하고 좀 더 세분화된 매매를 하자. 그렇게만 마음가짐을 가지도록 합시다. 중장기 하시는 분들이 힘들겠지만 이런 걸 보면 골이 있으면 산도 있고 산이 있으면 또 골도 있다. 어찌 보면 주식이나 인생살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하죠.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당일날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날에 내 밥그릇만 지킨다는 마인드로만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 배트는 당분간 좀 짧게 잡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전일 나갔던 미션 종목들 간단하게 복기를 해보고 또 내일 미션 종목들 또 공부해 보도록 하지요. 자, 전일 나갔던 미션 종목들을 보면 이벤트가 열리는 종목들 3종목하고 나머지 종목들을 좀 뽑아 놓았는데 오늘 이벤트 종목 중에서는 샘표가 오늘 그래도 상한가를 가지고 기술주 중에서는 코리아 SE가 상한가를 2종목이 상한가를 증가했죠. 재료는 여러분도 아마 다 오늘 알고 있을 테니까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사이토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전 권리라인 이런 거는 그렇게 시장이 그리 받아주지가 않죠. 그래서 요즘은 그런 걸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배워야 되겠죠. 그린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렇게 보고서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큰 폭으로는 가주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안 다친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하이크 코리아도 역시 큰 폭으로 가주지 아침에 조금 반짝 해준 것 정도 한 3%나 수익이 나왔나요? 한 3% 수익금밖에 안 났거든요. 서울전자통신은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상한가를 유지를 해준다면 점성을 유지를 해준다면 공략을 할 가치는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니틱스가. 하지만 장이 시작되고 나서 풀어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 2분 안에 매매를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오늘 점상에서 이렇게 시가 11%로 잡혔습니다만 9시에는 점상을 유지를 해줬죠. 나중에 이제 풀어졌지만은 그 시간 동안에 2분 동안에 서울전자통신은 한 8% 정도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8% 정도 올라갔군요. 그래서 짧게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풀어진다고 짧게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정말 짧은 시간에 수익은 나온 것 같아요. 세비캠은 어제에서 오늘도 다시 한번 보자고 했는데 의외로 보기보다 오늘 나름대로 견고하게 움직여 준 것 같습니다. 시가 2% 출발해서 9%까지 갔으니까 그래도 한 5% 이상 수익은 나와준 것 같아요. 현대에너지는 오늘 별로 힘을 써주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시가 1%는 띄워줬습니다만은 가는 폭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죠. 4%대까지 갔으니까. 오늘 미래나노텍이 의외로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오늘 웬만해서는 잘 흔들리지가 않던 나중에 이제 급락을 할 때 떨어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시가 5% 출발해서 14%까지 아침에 짙게 세워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제도 전일에 나왔던 종목인데 어제도 올라가고 또 오늘까지 수익을 2번을 줬어. 상당히 나쁜 괜찮은 종목인 것 같아요. 코리아 SE는 오늘 WI를 추종하면서 보자고 했는데 오히려 얘가 꿀떡 해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코리아 SE를 보자 했는데 코리아 SE는 상가를 가져왔고 오늘 상당히 힘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진전기는 역시 일진홀딩스가 지 값어치를 못했죠. 시가 20% 출발해가지고 24%까지 갔다가 그냥 미끄러져 내려온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애들은 따라가 주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염려를 해서 차라리 우리 일진전기를 보자라고 했죠. 6%에서 8%까지 갔다 그냥 내려왔는데 저희들도 아침에 잠시 해갖고 한 2% 주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나와버렸는데 역시 그 일진홀딩스 힘이 좀 약하더라. 그래서 일진전기는 힘을 못 쓴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샘표에서 상한가가 나오고 코리아 SE에서 상한가가 나오고 미래나노텍도 남대로 좋았고 세비캠도 나름대로 좋았고 서울전자통신은 전략대로 했다면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였고 크게 다치는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 비하면. 자, 그러면 또 내일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내일은 목요일이거든요. 목요일이라서 다른 어느 때보다 더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문제는 내일이 지수인데 지금 종목들의 전체적인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제가 전체 조감도를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겠는데 종목 수 너무 많아서 시간에 전부 다 마이너스 1, 2%씩 심한 것은 4%, 5%, 7%, 8%까지 막 빠진 종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일도 시장이 지수는 썩 좋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은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상황인데 또 월말이고 그리고 월말에다가 또 내일은 목요일이다 말이죠. 아주 최악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내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종목을 도출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고 보다 더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종목이 필요한 시장 같아요. 그래서 내일 승부주는 제가 매일 10종목씩 정도로 이게 적어드리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보통 튀는 종목이 반은 못 가더라도 반은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좀 더 내일은 좀 더 시장을 좀 더 면밀하게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우리가 봐야 될 종목들 한번 공부해야 될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승부주는 일단 이런 식으로 도출을 시켜 보았습니다. 주석을 달아보겠습니다. 먼저 RP바이오 내일 신규 상장주죠. 내일 신규 상장주가 RP바이오가 있고 또 두 종목이 더 있죠. 스펙주가 있습니다. 스펙주 두 종목이 더 있죠. 하나금융 24호 스펙 그리고 하나 플러스 3호 스펙이죠. 3호 스펙 이 두 종목이 내일 신규 상장주에 더 있습니다. 이 점을 꼭 잊지 않습니다. 큰 움직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은 그래도 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RP바이오하고 이 세 종목은 같이 붙여놓고 안 움직이면 손 안 대면 되니까 혹시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같이 신규 상장한 종목이 붙여 놓으십시오. 놓고 일단 RP바이오를 일단 먼저 봐줘야 되겠죠. RP바이오에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지금 RP바이오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목할 점은 세계 1위 연질 값세 이런 것이 자기의 독보적인 기술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대부분의 정보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냥 건강 보조식품 만드는 그런 ODM 전문 기업이에요. 뭐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식품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은 사실 뭐 건강식품에는 사실 뭐 이렇게 좀 치열하지 않습니까, 싸움이. 그래서 뭐 좀 그렇게 썩 뭐 잘 되겠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의외로 그 기관들 쪽에서는 상당히 호응도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밴드 상단을 했죠. 밴드 상단 13,000원입니다. 공모가가. 유통물량이 락업 비중이 66%네요. 그럼 유통물량이 34% 정도 되겠죠. 34% 정도에 33.7%니까 272만 예주. 제법 뭐 기관들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받았는데, 연질 캡슐이란 그런 쪽에서 좀 연질 캡슐 제조 기술에 대한 것에 좀 점수를 많이 준 것 같기도 하고, 뭐 우리가 다 뭐 자세한 사양은 할 수도 없습니다만, 이 회사는 뭐 이런 일을 하고 뭐 이런 정도의 락업 비중이 있고 밴드 상단을 받을 정도로 좀 관심을 가졌구나 라는 정도로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규 상장주는 너무 많은 정보를 하는 것보다 당일의 흐름에 집중하는 것이 최고 현명하다라고 했습니다. 뭐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건 대박이다 라고 말하는 종목도, 또 이건 영 안 좋다라고 취급하는 종목도 뚜껑을 열어보면 결과는 상이하게 나올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맑은 눈으로, 그날의 맑은 눈으로 흐름을 보자, 그 정도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RP바이오는 일단 관심 종목으로 보시되 하나하고 하나금융은 같이 본다. 자, 내일 또 이벤트가 또 더 있죠. 이 두 종목, 오성첨단 소재와 S맥은 지금 하얗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지금 봅시다. 작년에 3월달에 보면 거래 정지가 됐죠. 상장 유지 결정이 났습니다. 29일날 거래 재개가 된다. 다행이죠. 잘 개미들이 많이 물려 있을 텐데, 특히 오성 첨단 소재는 개미들이 참 좋아했던 종목이라 다행히 S맥도 마찬가지예요. S맥도 역시 작년에 비슷한 시기에 되는데, 일단은 뭐 이 두 기업 자체로는 호재입니다만은 내일 과연 시장은 어떤 식으로 받아줄지 봐야 되거든요.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벤트가 열린 종목은 잘 챙겨 놓습니다. 받아주면 같이 움직여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세 종목, 그리고 스펙 종목 두 종목, 그 정도 봅시다. 자, 다음은 자, 오늘은 뭐 애플 문제도 있었지만은 금리 문제도 있고 환율 문제도 많죠. 뭐 이것저것 따지면 끝도 밑도 없습니다. 뭐 온갖 사돈의 팔촌에 뭐 푸틴의 젓가락 숟가락부터 해서 바이든의 뭐 양말 손수건까지 다 끄집어내야 되니 이게 뭐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죠. 자, 고금리 수혜주라 해야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푸른저축은행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았죠. 오늘 25%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제가 방송에 있을 때 우리 라이브 방송한 팀들에게도 우리 라이브 방송은 이제 뭐 아무나 들어올 수 있으니까 대신에 뭐 다른 유튜브처럼 막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귀로만 듣는 이제 방송인데, 오늘 같은 날은 푸른 저축은행 이런 걸 잘 봐주는 것도 좋다라고 했는데, 그때가 제가 말했을 때 12, 13%입니까?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인데, 오늘 하신 분들은 뭐 나쁘진 않았을 거야. 아마 이 정도, 그때 11시 정도였으니까, 그 정도, 이 정도 됐겠네요.
자, 푸른저축은행 했는데 오늘 시간에 보면 SCI 평가 정보가 시간에 상한가를 가 있습니다. 고금리 수혜주다 이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SCI 평가 정보와 고려 신용정보 푸른저축은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묶어서 보시는 것이 좋아요. 좋은데 사실 푸른저축은 오늘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내일 뭐 갈만하겠나 싶지만은 평가 정보나 이런 고려 신용정보에 먼저 치고 나가주면 따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옆에는 끼워 놓으세요. 푸른저축은행 일단은 평가 정보와 고려 신용정보 그리고 리더코프까지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제주은행 이렇게 5종목이죠. SCI 평가정보, 고려신용정보. 고려신용정보는 시간이 5%입니다. 평가정보는 상한가지만은 5%거든요. 그럼 가장 유사하게 둘이서 짝짓기 매매를 하기가 이 두 종목은 좋겠죠. 일단은 그 다음에 리더쿠프는 2.5%. 리더쿠프는 고려신용정보로 추정하겠죠. 자, 제주은행은 푸른저축은행을 추정할 겁니다. 그 정도의 어떤 틈새를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일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일 아침에 지수가 시간의 흐름을 봐서 내일 지수가 아침 시가부터는 마이너스로 출발해서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로 출발해서 마이너스 한 2%나 이렇게 출발했다가 1%나 그대로 끌어올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내려온 게 이번 주에 계속 지수가 많이 꺼졌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일 내일 지수가 힘차게 상승을 해버린다면 얘네들은 힘을 쓰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지수와 역방으로 간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지수가 오르면 얘네들한테 손을 떼야 돼요. 자, 그러면 지수가 내일 지금의 예상대로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20%, 3%, 5% 이렇게 빠진 상황에서 내일 지수가 마이너스 2, 3%대에서 마이너스로 출발이 된다면 그래갖고 다시 바로 상승으로 올려주는 그런 타이밍이 된다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 그것도 또 생각해 놔야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타임으로서는 한 이 정도 종목 한번 봅시다. 일단 오픈엣지 봅시다. 오픈엣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갈 때 저희들이 시가 공략에서 상한가를 몸이 좀 아쉬워서 중간에 허리춤에 들어가고 보유를 해서 이제 오늘 30% 딱 먹은 종목이죠. 그 뒤에 다시 이제 급락을 이제 내려왔는데 시장 흐름이 그런 게 자기도 이길 수는 없었겠죠. 자, 그런데 보면 오늘 지금 시간에 보면 거의 뭐 7%, 7.5% 빠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남들 위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만일에 앞에 말한 지수의 시나리오가 그런 식으로 뭐 움직여 준다면 내일 7%에서 오늘 꼬리를 보면 꼬리가 몇 프로냐면 8.8% 11,900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12,000원이 지금 7%니까 한 3%만 내려오면 이 꼬리 지점까지 온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어쩌면 지금 이 7%가 돼 있기 때문에 내일은 더 빠져가지고 출발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것을 기회로도 볼 수 있다라고 표현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이 종목은 흥망성쇠가 갈릴 건데 얘네들과 반대되는 흐름의 종목들을 또 세 종목을 이리치로 꾸며보자는 게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픈엣지도 그런 전략으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살아나면 보유를 해야 되겠죠. YTN도 마찬가지입니다. YTN도 뭐 시간에 지금 3% 빠져 있거든요. 시간에 3%. 이 정도 지점 5,300원 지점 이 정도에 나는 한번 해봐야 될 자리거든요. 5,300원 7.8%입니다. 지금 3% 빠졌으니까 여기서도 한 3.3%니까 한 4%나 4% 정도 빠져주면 타점이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이 정도 지점에서는 한번 받아주는 스타일로 꼬리를 탁 쳐주고 살아나는 스타일로, 살아나면 보유를 한다는 전략을 한번 봅시다. 다음에 ST 큐브 봅시다. 힘이 좋죠. ST 큐브는 이 날짜에 보면 마이너스 20%까지 떨어진 날이 있었거든요. 예, 저가가 이 날짜 제가 자리에 없어서 제가 이걸 못 잡았다는 게 좀 아쉬웠는데, 종가상 14.9% 해가지고 이제 5% 정도 꼬리를 달아주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 그 뒷날에다 조금 올려주고 또 뒤에 급등을 하게 되고, 오늘 급락을 했죠. 오늘 급락폭은 12%입니다. 오늘 꼬리를 보면 17%예요. 그럼 여기가 뭐 넉넉하게 쳐서 5%로 칩시다. 지금 1.7% 빠졌으니까 뭐 5%까지 빠지는데도 뭐 순식간에 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한 22,000원이나 한 타점을 보시고 한번 꼬리를 아까 같이 꼬리를 쳐주고 멈추는 스타일로 한번 보자. 그런 전략으로 한번 봅시다. 이 세 종목은 지수가 내일 흐름이 안 좋다면, 아침에 시가가 출발해서 밀리는 모습이 강하다고 느껴지거나, 안 그러면 아주 천천히 이렇게 막 꺾이는 모습이 보인다면 아예 손을 떼야 됩니다. 즉 갑자기 훅 내려오는 종목은 땅을 쳐주고 달력에서 반등이 될 때 달리기에서 빨리 올라가는데, 이렇게 꾸역꾸역 이렇게 내려온 종목들은 참 지수나 종목 참 어렵거든요. 계단식으로 내려오는 건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갑자기 훅 내려오는 거는 무섭지가 않아요. 꼭 그 점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 세원이 NC는 시간에 지금 2.8% 올라 있습니다. 오늘 뭐 나름대로 광패치 뭐 이런 때문에 조금 뭐 올라갔는데, 오늘 같은 장에 19%까지 올라갔거든요. 시가부터 이렇게 쭉 끌어올리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인 종목입니다.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오늘 물량을 많이 넣었죠. 외국인이 158만 주, 기관이 12만 주 넣었는데, 이 동전주에 기관들이 잘 안 넣는데 참 요즘은 기관들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한번 더 봅시다. 이 정도 갭을 채워주는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볼 텐데, 아니다 싶으면 도망 나와야 되거든요. 시간이 2%니까 아마 시가가 높지는 않을 거예요. 짧게 2-3% 잡고 색깔이 바뀌면 뭐 보합을 깨고 내려온다든지 이라면 얼른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이 맞지가 않으면 뭐 2-3% 뭐 아깝다고 들들들 떨고 있으면 그러면 안 돼요. 급등주는 자를 때는 가차없이 잘라야 됩니다. 살아나면 보유를 해야 되겠죠. KT 서브마린은 별로 하고 싶지는 않은 종목이에요. 근데 그냥 한번 관심 있게는 봅시다 라는 뜻으로 올려놨습니다. 뭐 한전 4.2 뭐 4조 규모 뭐 해저 송전망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 7% 올라가 뭐 이렇게 올려놓았는데 별로 그런 와닿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보는 것은 이 뒤에 22일 날 나왔던 자료에 보면 머스크라는 이제 이름이 나온 게 있어서 이게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싶은데, KT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쪽에 조금 뭐 어쨌든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는데, 이것은 뭐 내일 뭐 어떻게 해보라는 것보다도 시장이 뭐 어떤 식으로 받아줄까 별로 썩 뭐 와닿지는 않는데 라는 눈으로 좀 한번 봐주시고, 상승을 좀 하더라도 그렇게 큰 매매 관점에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뭐 나름대로 종목을 이렇게 도출을 시켜 보았습니다만은 사실 참 요즘은 하루 앞을 내다보기 힘든 시장이라 월말에 목요일에 지수 폭락에 이 3박자 떨어지는 지금 내일이라서 모든 것이 참 너무나 불투명합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내일 지나면 무리하지 마시고 배틀 조금 작게 잡고 조금 신중하게 9월달을 보내도록 합시다. 그래도
승부를 걸 때는 정확하게 모든 것을 걸고 승부는 봐야 합니다. 엉덩이를 뒤로 뺀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니까요. 급등주는 승부를 걸 때는 정확하게 걸되 무게를 실어서 비중을 실어서 승부를 봐야지, 겁난다고 찔끔 이러면 계속 수익이 나도 목이 말라서 자꾸 달라붙어요. 자꾸. 그래 되면 쓸데없는 단타질을 한단 말이에요. 단타질을 하지 말고 승부질을 해란 말입니다. 승부질을. 단타질을 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금을 어떤 승부에 내가 걸 것인가, 이렇게 해야지 단타질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 깔끔하게 한 종목에 5%, 5%, 10%, 10%, 7%, 7% 딱 먹고 손 딱 젓고 시장 바라보고, 그걸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꼭 그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 라이브 방송 때 또 뵙기로 하죠.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제가 이런저런 중얼대는 소리 들으시면 매매하신 데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CCB에서 충전하시고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 같이 지켜보도록 하지요. 상한모 멤버들은 유틸렉스, 샘피오, 코리아 SE 뭐 이렇게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내일 또 흐름을 한번 보지요. 다른 종목도 단주 종목 가지고 있습니다만. 자, 오늘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내일 뵙기로 하죠. 감사합니다. 상한모의 문제였습니다.